진짜 엄청나다. 여기가 물이 찼던 곳인데 지금 물이 빠져나간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그 물이 있었다는 흔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와 이게 그녀는 자주 엉뚱한 곳에 꽂힙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제가 보고 있는 이 것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지점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림이 그리움의 준말이라면 김설아 작가가 지어낸 그리움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곳에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작고 연약한 생명들, 진득하게 고인 아픈 기억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애의 작은 속삭임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김설아 작가입니다. 이 겨울 광주 하정욱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 한 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 김설아의 초대전이죠. 그런데 전시장의 초입부터 낯선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검은 종이에 흰 물감으로 그린 대형 작품들은 무엇을 그린 것인지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궁금해지는 기묘한 이미지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깊은 구멍과 가는 털, 또 벌레 같은 이미지들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그냥 작가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재밌었어요. 그 실 하나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예민하게 그리셨겠어요, 진짜. 그거 좀, 이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벌레나 기생충처럼 보이는 미물들이 작가의 오랜 사유와 번민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하 세계에서 튀어나온 듯한 9개의 검은 구멍 연작들인데요. 9개의 검은 구멍은 귀와 눈 같은 기관 9곳입니다. 이곳들이 인간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작가는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죠. 어렴풋이 귀로 들었던 어떤 징후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참혹한 소문으로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잔뜩 웅크리며 말라가는 달팽이관으로는 그 무엇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귀 앞에서 말이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음성일 뿐이죠. 작품 숨소리는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과 상처를 꾹꾹 눌러 담은 것입니다. 시면처럼 깊은 상흔을 남긴 것은 작가의 고향에서의 경험인데요. 고향이 점점 대단히 하악단지로 편입이 되면서 오염돼가는 것을 봐야 했던 김설아 작가. 고향 마을은 자세히 볼수록 병든 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떤 오염에 대한 피해를 몸을 드러내어서 증언해야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몸을 추적하는 어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고, 또 구멍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밀한 통로로서 외부와 내부의 것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밀리고 또 바스라지면서 그러한 어떤 기형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서 증언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의 형상과 인간의 어떤 9개의 구멍의 형상을 연결해서 작업했던 것이 9개의 검은 구멍입니다. 굉장히 평면적인 어떤 시각 이미지인데 그 형태들이 주는 어떤 전율이랄지 떨림, 파장 이런 것들이 촉각적이고 어떤 청각적인 느낌으로 자꾸 우리를 그런 느낌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들이 어떤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주는 그런 점이 상당히 독특하고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만의 이미지는 기억과 경험에서 나왔고 오래된 경전의 글귀는 그녀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래된 문구에서는 흩어진 불나방처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어떻게 됐길래 그 날개와 같은 형상이 될 것이며 또 흩어진다는 거는 또 그 불나방의 형상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를 좀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코란의 그 구절과 일본 요코하마 항구의 경험이 더해진 작품 사자의 은유. 거대하게 모여있는 정체불명의 이미지는 항구를 뒤덮은 곰팡이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다의 범람으로 폐허가 된 묵시론적 풍경을 상상한 결과죠. 곰팡이와 균사와 살아있었던 어떤 존재의 몸 위에 피어있는 그 형상이 저한테는 삶과 죽음 그 사이 경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 위에 피어있는 그 균사가 저한테는 어떤 하나의 악기의 현처럼 느껴졌고 또 그 악기의 현이라고 했을 때 상상해 봤을 때 분명히 그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가슴 속에서 들끓는 내면의 소리를 좇아 작가는 매일 직장인처럼 하루에 67시간을 작품에 매달립니다. 가늘디 가는 붓으로 그리기 때문에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왜 이렇게 한 올 한 올 그리느냐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면 그 표피 위에 이렇게 한 올 한 올 털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피에 있는 털을 한 올 한 올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든 아이의 속눈썹을 어루만지듯 한 올 한 올 채워가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귀하게 품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밀려난 것들 혹은 떠도는 것들의 형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은 기형적으로 형상이 생겼거나 좀 무너진 형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미시적인 것들을 이렇게 큰 화폭에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 있고 존재한다라는 거를 조금 좀 기념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가에게 작품의 전환점은 인도 유학길이었습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사유의 시작이었죠. 유학 후 돌아와 뱀의 허물처럼 껍데기만 남은 고향을 그린 잊혀진 집들을 시작으로 작업은 더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렇게 새 생명들이 탄생했죠. 김설아 작가 스스로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어떤 고민과 성찰이 이렇게 밀도감으로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태도가 형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김설아 작가의 이런 집중력, 성실함, 그리고 진지한 탐구 자세들이 작품의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밀도감 높은 그런 완성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온몸이 잔털로 덮인 소라 같은 생명체엔 깊은 상처처럼 찢어진 곳이 있습니다. 작품 이름대로 듣는 귀죠. 애벌레가 살기 위해 내뱉은 숨과 기어가기 위해 생긴 주름들.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경험과 관찰, 그리고 사색. 신화와 고전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인 그림들이 바로 김설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학 시절 작가가 머물렀던 척박한 인도 사막 지역도 작품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뭉쳤다가 사라지는 사막의 모래에서 작가는 고향과 물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을 잃은 자의 기억과 상실 뒤에 남은 풍경. 담겨지는 형상마다 모습을 바꿔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올린 물이면서 그 누군가의 샘에 다녀간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물이 어떻게 흐를까를 고민해 보았을 때 몸에서 한 생에서 흐르는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흐르는 물이자 무겁게 흐르는 눈물을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사라져버린 공간을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유하는 눈동자와 포자들은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 카프카가 쓴 구절처럼 그녀는 오랫동안 어두운 공간들을 돌아다니며 먼지처럼 쌓인 삶과 죽음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자화상인 셈이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사이를 계속 관찰했었던 지점, 그렇다면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은 당연히 저의 눈이겠고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래 응시했고 가장 많이 머물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여러 개의 눈과 포자가 함께 춤을 추듯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제가 지금껏 해왔던 작업과 제가 가장 닮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작업입니다. 김설아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미지들은 김설아 작가의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가 바라보는 타인의 그런 존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바람에 흩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 모아지기도 하는 연약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을 소환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향 여수로 가는 길. 고향을 내려갈 때면 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수는 한때 그녀가 가장 멀어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화학 공장들을 보면 늘 등이 떠밀리는 기분이었죠.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거든요. 고향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쩌면 좀 고통스럽게 맡았던 냄새들이 여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벌써 오래전에 공단이 돼버린 고향 여수시 중흥동. 이제는 사라져버린 마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었는데 가족들은 마을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고향을 등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총 4번의 이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이 저쪽에 있고 또 중간중간에 살았던 곳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제일 먼저 밀려났던 곳이 그 연기들이 많이 있는 저쪽 근방에 있거든요.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자신도 마을을 떠난 지 무려 20년째.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같은 거를 기억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냄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냄새는. 되게 마음이 좀 다시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약간씩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통증의 어떤 시간들을 오래 견뎌온 것 같은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애잔합니다. 이제 진득하게 달라붙었던 고향의 어두운 시간들을 예술로 녹여내고 있는 김설아 작가. 고향은 공감과 연민의 밑거름이 돼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주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래의 몸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들 이렇게 나부끼고 부유하는 존재들을 제가 계속 관찰하게 되었었고 또 그러한 존재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가루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미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게 변해버린 고향. 그래도 이 앞바다는 그리운 옛 풍경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 늘 보던 바다 풍경이 이랬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늘 신기한 놀이터. 기가 막히게 얘가 여기 있네. 선체의 일부였는지 알 수 없는 패목이 김설아 작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바슬바슬거리는 거 이렇게. 그 몸체 자체가 뿌리인지 몸인지 잘 모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선들이 하나씩 뿌리를 내리든 뭐 그 위에 자라든 이렇게 생겨난다는 게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소멸하는 것과 새 생명이 공존하는 패목은 생과 사가 하나라는 것을 담담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숲에 있었으면 이렇게 따개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옆에 붙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서로 침투하는 이 모양들이 너무 좀 기이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낡은 것들 그리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 움트는 생명들 이 모든 게 애틋합니다. 김설아 작가에게 소리는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이 들리고 만져질 듯 생생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다까지 와서 파도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채집하는 김 작가. 버려진 빈 병이 품은 소리. 이 몸을 하나의 숨구멍이라고 하면 이게 들숨과 날숨이잖아요. 근데 물이랑 만나면 밀물과 썰물인 것 같아요. 구멍을 가진 몸이 물이 다 차면 혹은 다 차기 전에 이제 마지막 안에 들어있던 공기를 기포로 내뿜거든요. 그 소리를 채집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소리가 듣고 싶어요. 입이 없는 것들의 목소리에 마이크를 대고 의미를 찾아 복원하는 시간. 예술가의 책무이자 짜릿한 순간이죠.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걸 언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괜찮다? 다 괜찮다? 그 마지막 기포는 좀 처연한데 이게 완전히 물에 잠기고 나서는 조금 평온한 느낌? 마지막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술가는 어쩌면 소멸하는 것들의 마지막 증언자이자 새로운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인지도 모릅니다. 김 작가의 전시는 최근작부터 예술을 막 시작했던 인도 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소리와 밀도를 위한 드로잉 연작은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 유학 시절의 치열한 고뇌를 담고 있죠. 수없이 자문자답하며 끝없이 그리고 또 지웠습니다. 무수히 많은 지움의 과정 끝에 겸손, 관점, 어둠 등 단 10개의 문구들만이 남았습니다. 인도에서의 가르침은 예술가의 10계명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혹은 다시 태어나지 말고 지금 이 생에서 너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의 뿌리와 너의 과거와 너의 선대와 매듭으로 엮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제가 작가로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면벽 수행하듯 좌복을 깔고 죽비 같은 세피를 손에 들었습니다.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작업을 묵묵히 이어가는 것. 그녀가 세상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예술가가 무엇을 응시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놓쳐져 있거나 혹은 소외된 것들이거나 시선에 닿지 않는 것들 그 사이에서 제가 꼭 응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작가였으면 좋겠고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들을 화폭에 풀어내니 낯설고 기묘하지만 또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랜 관찰과 깊은 사색 끝에 건져 올린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상상의 지평을 한 뼘 더 확장시키고 있는 작가 김설아입니다.